예, 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11월 23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먼저 댓글로 여러분들 이제 질문과 의견 그리고 이제 정보를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 드리고요. 그럼 바로 이제 댓글을 보는 순서대로 진행을 해볼게요. 해피키님이 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은 아직도 궁금증을 가지게 합니다. 테더처럼 암호자산을 사기 위한 역할 외에 금리 인상으로 자국 화폐의 불안을 느낀 각 신흥국 부자들이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산 이전을 해놓을 것 같고, 향후 마구 찍어내 버블이 극에 달한 달러마저 불안해질 경우 비트코인이나 리플과 페어링된 USDC 등으로 달러 자산을 이전하기 위한 역할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2020년 이후에는 각국 종이돈이 점점 사라지고 암호화 자산들과 페어링된 각국 발행 스테이블 코인이 H채널님이 얘기하신 S커브 곡선의 안정단계에 이른 비트코인, 리플 등을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을 대출하는 형태로 비트코인이 실질적 화폐 역할을 할 것 같은데 H채널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이렇게 써주셨어요. 예, 일단 스테이블 코인은 일단 보시면 지금 트루USD가 요즘에 이제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 트러스트 토큰이란 회사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코인이에요. 그리고 이 트러스트 토큰에서 발행된 게 이제 트루USD입니다. 트루USD고 지금 보시면 이 트루USD가 이런 거래소에서 우리가 이제 다 보시면 이제 알만한 거래소들이죠. 이런 거래소들에서 트루USD가 지금 상장돼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했고, 지금 이 트루USD에서 하는 거는, 그 트러스트 토큰이라는 회사에서 하는 거는 결국 이제 달러에 패깅된 이런 트루USD만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이제 추구하는 목표는 우리나라 원화, 뭐 엔화, 유로화, 각국의 모든 화폐들을 다 이제 패깅된 그런 코인들을 만들어서 그 각국 나라의 그런 지금 트루USD처럼 예를 들어서 뭐 트루원, 트루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거래소에 이제 상장을 시키는 게 이 회사의 이제 목표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보면 저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삼성 뭐 예를 들어서 대형 증권사들이라든가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사고 싶어요. 사고 싶은데 믿을 수가 없잖아요. 뭘 믿을 수가 없냐면 어떻게 보면 그 암호화폐를 다루는 거래소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증권사에서 고객들의 돈을 펀딩받은 돈을 가지고 그 돈을 이 거래소에 넣는데 이게 안전하게 지금 보관이 돼 있는지, 그리고 내가 출금을 원할 때 안전하게 다시 원화로 출금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수준에서는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신뢰할 만한 그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얘기하는 어떤 거래소 코인 형태의 거래소 어떤 포인트 형태의 원화 개념이 아닌 실제 믿을 수 있는 그 원화를 바로 바꿀 수 있는 업체, 그 회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트루에스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이걸 하고 있냐면, 얘네는 모든 증명 목록이라고 해서 이게 돈이 실제로 이제 들어오면 그 달러 들어온 돈을 갖고 트루 USD를 이제 발행을 하고요. 그 발행된 걸 이렇게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시면 보고서에서 다 확인을 할 수 있게끔 에스크로 계정 잔액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리고 이 돈은 이 토큰 트러스트 토큰이라는 회사에서 이거를 이제 실제적으로 건드릴 수 없게끔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자기네들이 코인은 발행을 하지만 그 들어온 현금에 대한 것은 투명하게 공개를 다 함으로써 이걸 안전하게 이제 보관하고 있다는 걸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많은 거래소에서 지금 트루 USD가 쓰이고 있고, 저는 이제 원화라든가 엔화 모든 화폐들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뀔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아까 이제 얘기하셨던 것처럼 해피캣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각국에 있는 종이돈들 그리고 동전들이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없어지고 다 암호화폐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스테이블 코인이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제 어떤 투자 자산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이제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앞으로 달러는 너무 많이 발행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그러니까 트루 USD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러랑 패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러랑 패깅이 됐는데 그 달러의 가치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장기적으로는 0으로 이제 수렴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장기적으로는. 그럼 장기적으로 0으로 수렴하려면 이 0으로 수렴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 달러가 어떤 기준점을 잡아준다는 거죠. 달러가 0으로 수렴한다고 하더라도 기준점을 잡아주고 있는 거다. 그리고 그렇게 기준점을 잡아주고 완전히 우리가 이제 어떤 사토시 개념이라든가 만약에 리플이 변동성이 완전히 줄어들어서 안정된 형태의 가격을 유지해 줄 때가 되면 그때는 트루 USD를 물론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냥 사토시 개념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저는 이제 그 단계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얘기하신 것 중에 지금 제가 다 답변을 했는지 이제 답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덱스님이 또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냐면 제 생각에는 해피캣님이 말씀하신 비트코인과 리플 등을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을 대출을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려면 우선 스테이블 코인만으로 취득하는 자산이 있어야만 담보 대출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지금 다이라는 그 코인이 있습니다. 다이라는 코인이 지금 이미 상장돼 있고, 이 코인은 보시면 지금 62위에요. 시총 62위고 이건 이제 이 암호화폐를 담보로 발행하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암호화폐를 담보로 발행을 하고 1달러에 거의 이제 맞춰져 있죠. 물론 변동은 있습니다. 변동은 있는데 거의 1달러에서 지금 보시면 이제 1.04달러까지 높을 때는, 그리고 낮을 때는 뭐 0.96달러. 물론 지금 보시면 뭐 트루 USD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변동폭이 좀 더 크긴 해요. 크긴 한데 이것도 어찌됐든 이 다이코인도 비트나 이더를 기반으로 해서 그 비트나 이더를 담보로 1달러에 이제 맞춰져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코인은 어떻게 이걸 1달러에 맞추느냐, 그리고 암호화폐가 이렇게 변동성이 큰데 어떻게 그 변동성을 커버를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뭐 500만원이라고 예를 들게요. 그럼 500만원이라고 하면 이쪽에서 이제 담보를 잡아줄 때는 400만원만 담보를 잡아주는 거예요. 400만원만 담보를 잡아주고 그 400만원에 맞게끔만 발행이 되는 거죠. 발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당연히 추가적인 금액을 이제 요구를 하겠죠. 그 이제 빌려간 사람한테 추가적인 증거금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을 해주는, 또 메이커 역할을 해주는 또 코인이 따로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다이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이미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해서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도 실제 이제 있습니다. 있고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제 생각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 지금 댓글을 네페르티티님이 이제 글을 써주셨는데, 일단 네페르티티님 의견하고 제가 이제 거의 비슷해서 뭐냐면, 일단 달러화에 패깅된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인 건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만약에 내가 투자로서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어떤 이 자산 가치가 올라갈 걸 생각한다면 그냥 금을 사는 게 낫다는 거죠. 굳이 왜 스테이블을 1달러 고정된 가치를 사서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셨고, 결국 이제 스테이블의 의미는 저도 이제 이렇게 보는데 뭐냐면, 저희가 이제 암호화 자산을 매매하기 위해서 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있는 암호화폐 이제 거래소에 돈을 넣잖아요. 원화를 넣습니다. 원화를 넣고 그 원화가 들어가는 순간, 만약 우리나라에 이제 원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 예를 들어 트루1이라고 할게요. 트루1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 트루1으로 바뀌겠죠, 돈이. 제가 돈을 입금하는 순간 트루1으로 돈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그 트루1으로 제가 이제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리플이라든가 이더리움을 이제 구매를 하는 거죠.
구매를 하고, 만약에 가격이 올라가면 어느 정도 매도를 하고, 매도를 해서 잠깐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고정되어 있는 원화로 바꿔 놓는 겁니다. 바꿔 놓고 있다가 다시 그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이 빠져서 한다고 하면, 그때는 다시 그 트루 원으로 다시 또 이 암호화폐를 살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것 중에 이런 것도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물건을 사고 더 빠른 결제 시간을 개선하지 못한다고 하면 기술적으로 실시간 매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환전 결제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예. 아마도 자신의 가상화폐 자산을 스테이블 코인과 미리 연동해 두는 시스템이 개발이 되고 보유하고 있는 한도액에서 약간 작게 스테이블 코인을 바로 사용하고 추후 비트코인을 차감하는 형태. 예, 이거는 이미 그 코인덕이라는 그 회사에서, 코인덕이라는 회사에서 그 체인 파트너스인가, 그 표철민 대표님이 계시는 그 체인 파트너스 회사의 걸로 알고 있는데, 뭐냐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빗썸하고 연동된다고 하면, 제가 코인덕에서 예를 들어서 코인덕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어떤 물건을 결제를 하면, 그 결제가 되는 순간 제가 이제 코인을 결정하는 거죠. 뭐 비트로 결제할 건지 제가 갖고 있는 이더로 결제할 건지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면 그때 제가 갖고 있는 그 빗썸에서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10만원짜리 물건을 구매를 했다 그러면 10만원어치 바로 매도가 되는 거죠. 매도가 되고, 그 다음날 그게 이제 수수료를 뺀 금액을 그 다음날 정해진 시간에 정산을 해서 그 가게 주인, 상점 주인한테 돈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99,500원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수수료 500원을 띄고 그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고, 이제 그 역할을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결제를 하고, 그 결제가 되는 순간 만약 제가 제 지갑에 스테이블 코인이 하나도 있다고 하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로 결제를 하는 거고요. 스테이블 코인이 없으면 일단 바로 그 정해진, 만약 벡터 거래소라고 하면 벡터 거래소에서 제가 갖고 있는 자산이 매도가 되면서 그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뀌고, 그 스테이블 코인이 바로 또 달러로 바뀌어서 돈이 나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요즘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가 계속 이제 많아서 이제 여러분들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궁금해 하시는데, 일단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 원화 자산이, 원화 가치가 앞으로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원화를 입금을 해서, 원화 입금한 다음에 그 원화를 가지고 바로 이제 트루USD를 계속 모아 놓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내가 달러를 바꿔 놓으려면 어떻게 보면 약간 제한적이잖아요. 막 무슨 목적으로 이 달러를 바꾸는지도 적어야 되고, 그런 게 이제 뭔가 제한적인데, 제가 원화 입금을 해서 원화를 트루USD로 바꿔놓으면 달러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원달러가 이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그 미리 이제 트루USD로 바꿔놓은 분들은 이득을 보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이제 이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용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신흥국들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트루USD를 달러를 내가 미리 바꿔놓는다는 측면에서 살 수는 있겠죠. 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만약에 그 위안화가 약세로 가서, 만약에 내가 중국 부자가 위안화가 약세로 갈 것을 대비해서 트루USD를 사는 건 상관없지만,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굳이 트루USD로 바꿔놓을 필요는 없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정리를 끝내도록 할게요. 혹시 이제 뭐 다른 또 의견들,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서 일단 의견 있으시면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사비님이 이제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발을 하시는 분이시래요. 개발하시는 분이셔서 이렇게 지금 트레이딩뷰닷컴에다가 이렇게 링크를 걸어주시고, 보시면 직접 차트에서 이평선을 넣어보니 이평선이 많을 때 정배열 여부가 헷갈리고 불분명해 보이는 것 같아서 트레이딩뷰에서 색깔이 들어간 이평선들을 만들어 보았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평선 15, 50, 100, 150, 200 다섯 가지 이평선을 넣었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평선이 맞냐고 이제 물어보셨어요. 예, 일단 지금 주식시장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어요. 주식시장은 보통 이제 5일, 그리고 10일, 20일, 뭐 60일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요. 120일. 근데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이제 쉬는 날이 없잖아요. 쉬는 날이 없어서 보통 이제 15일, 50일, 뭐 이렇게 120, 그 다음에 이제 200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는 이제 15이평선이 52평선 위로 갈 때 15이평선이 초록색, 반대의 경우엔 보라색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해주셨고, 이거를 이제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개발 이쪽으로는 문외한이어서, 예, 혹시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끔 공유를 해주셨어요. 공유를 해주셨고, 혹시 이 부분에서 이런 정보를 이제 이용하실 분들은 이 와사비님이 이제 제공해주신 이거를 같이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같이 정보 공유해주신 와사비님에게 감사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네, 곽창환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암호화폐 지갑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금일 오전 업비트 등이 이제 서버 점검을 했는데 하드월렛, 나노S 같은 것을 구매해서 보관을 하시는지 여쭙고 싶네요.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와사비님이 이제 답변을 해주셨어요. 트레이딩 할 때는 거래소에 잠시 두어야겠지만 장기 보유 물량은 트레저나 나노, 레저, S 같은 오랫동안 인정받은 하드웨어 지갑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언제 거래소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예전에 이제 그 거래소하고 제가 이제 레저 지갑 쓰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이제 자금 관리를 하고 있는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게 있는데, 이 영상을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될 것 같고, 일단 저는 거래소도 좀 불편하더라도 좀 대형 거래소로 분산을 해서 여러 군데 자금을 좀 나눠 놓고, 그리고 매매라든가 트레이딩을 안 하는 물량들은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하드웨어 지갑을 이용해서 하드웨어 지갑에 넣어놓고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네시스님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이랑 빗썸에 원화입금 하면 코인 살 수 있게 자체 표기하는 가상 통화랑 틀린 점이 어떤 건가요?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그 해당 코인의 발행 주체가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TrueUSD는 그 트러스트 토큰이라는 회사에서 자신들이 이제 보증할 수 있게끔 그런 보증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계속 완전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해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빗썸에서 원화 입금에 대한 포인트 개념으로 원화를 표시하는 것인데,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자산 규모보다 사이즈가 작은 거래소에 큰 자산을 넣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스테이블 코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아까 지금 트루이 USD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1000억 달러가 넘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아니 1000억 달러가 아니라 1000억 원이었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예. 예. 1억 7,400만 달러니까 그냥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2천억 원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가 지금 발행이 된 겁니다. 2천억 원 정도 발행이 됐는데 앞으로 이제 계속 더 발행량은 늘어나겠죠. 발행량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보증이 돼 있는 그런 코인들, 그런 TrueUSD가 나오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실제 기관들이 참여를 하는데 좀 더 안정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이 나오는 게 이게 어떤 투자 가치가 있어서 지금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보는 관점은 투자 가치가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은 필요한 거다. 그래서 그 어떤 큰 자금들이 들어오기 전에 믿을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들이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에서 이제 볼륨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댓글은 여기까지 하고요. 댓글로 이제 질문하고 의견,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와사비님처럼 좋은 본인이 만든 좋은 정보를 이렇게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시장이 지금 빠지고 있어서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예,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다시 어제 제가 얘기했던 4천 지금 4,500달러를 약간 또 이탈한 상황이에요. 현재 이탈을 해서 물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었고 꼬리는 달긴 했지만 반등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탈돼서 지금 현재는 4,350달러에 있습니다. 4,350달러에 있는데 제가 댓글 부분에서 지금 하나 빼먹은 게 있어서 잠깐만요. 예. 푸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 부분을 얘기를 한다는 게 뭐였냐면 이제 그 스펑키님이 방송을 했대요. 헥사그룹의 차트 분석을 해서 그 헥사그룹의 이제 담당자가 얘기를 했대요. 뭐냐면 12월, 1월 상승 이후 지금보다 더 저점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 이야기는 24분부터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아까 봤는데 뭐냐면 이제 결론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2달 정도는 12월, 1월까지는 반등을 하고 반등한 이후에 그 다음에 3,000달러를 찍어주고 3,000달러를 찍은 후에 다시 2021년도에 되면 그때는 비트코인이 1억 원은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제 4,300달러인데 제가 3,000달러에 수평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3,000달러에 수평선을 그렸습니다.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때 고점이었던 자리죠. 그러면 지금 이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3,000달러, 4,300에서 3,000달러까지 이게 리스크인 거죠, 지금. 만약에 그 헥사라는 그 펀드 암호화폐 관련 펀드 회사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헥사 뭐 펀드 매니저가 트레이더가 지금 4,300달러에서 3,000달러까지 보고 있다고 했어요. 내년 1월에. 그러면 그리고 2021년이면 이제 이 자리죠. 2021년에는 1억 원을 본답니다. 10만 불이죠. 그러면 약 10만 불입니다. 10만 불이면 지금 뭐 이 정도라고 할게요. 10만 불. 네. 10만 달러. 이 위치까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예요. 2021년에. 그럼 한번 여러분 고민을 해보자고요. 뭐냐면 지금 내가 이제 이만큼을 리스크를 지기 싫어서 지금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이만큼이죠.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이만큼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크는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선물 거래할 때 이제 매도를 숏이라고 하고 이제 매수를 롱이라고 합니다. 그 매도를 숏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이제 4,300달러를 매도를 해서 여기서 비트코인이 꽝이 된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먹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예요? 4,300달러인 거예요. 내가 먹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4,300달러입니다. 근데 롱은 뭐예요? 롱 길다라는 거잖아요. 매수 포지션을 롱이라고 해요. 그러면 먹을 수 있는 길이는 이만큼 돼 있는 거예요. 지금 10만 달러면 몇 배죠? 거의 이제 20배가 넘는 거잖아요. 뭐 25배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지금 뭐 여기서 지금 이걸 꽝으로 가서 4,300달러 이 숏 포지션을 내가 지금 이것도 아니고 꽝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죠. 저는 지금 이 3,000달러를 까지 빠질 거를 감안해서 내가 지금 내 포지션을 여기서 어떻게 보면 잘라낸다? 저는 이거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못하고 저는 차라리 2021년까지 나는 시간적으로 그냥 기다리겠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암호화폐들을 가지고 뭐 교체 매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개수를 늘리는 작업을 저는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 부분을 강요하진 않아요. 강요하진 않는 거고 이거는 이제 본인 성향에 따라서 이제 하시는 겁니다.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제 매매 스타일은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그냥 이 정도 리스크는 내가 더 추가적으로 지겠다. 만약에 그 헥사 뭐 트레이더가
이 채널 상단부에서 그렇게 저한테 조언을 해줬다고 하면, 조언을 해줘서 앞으로 이제 뭐 5,000달러까지 빠질 걸 예상한다고 하면 그때는 저도 털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채널 거의 바닥에 이제 근접하고 오히려 바닥을 지금 깨고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위치에서 이 싼 가격에서 더 빠질 걸 염두에서 매도를 한다? 전 그거보다는 그냥 사고 제가 매매를 하든 아니면 제가 원화를 채굴 하든 뭘 하든 돈을 번 거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여기서는 계속 매수하는 포지션을 취하겠다. 롱 포지션을 취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그냥 이거 진짜 좀 재미 삼아서 하는 건데 한 가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이 지금 채널에서 한번 그려볼게요. 채널 중심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채널을 이렇게 하나를 더 중복되게 이제 그릴게요. 예. 중복되게 그려서 지금 보시면 이 채널의 중심선이 이렇게 고점 역할을 했어요. 보이시죠? 예, 이때도 이제 고점 역할을 했습니다. 이거 윗꼬리 길게 달고 내려온 거예요.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마찬가지죠. 예.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때도 한번 이 중심에서 한번 반등이 나왔고 다시 눌러주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심선의 의미가 어느 정도 있는 선이고요. 일단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러면 채널 아래쪽 이 보라색으로 이제 진한 부분이 채널 하단부, 옅은 보라색이 채널 상단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채널 하단부에 있었던 시간들을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채널 하단부에 있었던 시간들. 지금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죠. 그러면요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계산기를 띄우고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뭘 계산할 거냐면요, 채널 하단부에 있었던 시간에 제가 평균을 계산해보고요. 계산해보고 그럼 앞으로 그 평균값만큼 채널 하단부에 있었다라고 하면 얼마 정도 채널 하단부에 더 있을 것인가를 한번 지금 계산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것도 채널 하단부로 그냥 포함시키겠습니다. 287일, 예, 287일 더하기, 그리고 두 번째는 518일 있었습니다. 518일, 그리고 예, 그리고 다시 여기 체크가 안 됐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채널 하단부에 있었던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요, 938일입니다. 938일 더하기 938일. 이걸 이제 3번 있었죠. 3번 나누기 3 해볼게요. 그러면 581일이거든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이제 평균적으로 했을 때 이 비트코인이 채널 하단부에 있었던 시간은 581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3월부터 채널 하단부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581일이었죠. 평균적으로. 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위치입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제 평균적으로 채널 하단부에 있었던 시간에서 채널 하단부를 벗어나는 시간은, 그럼 이제 평균적인 기간은 581일이 지나면 채널 하단부를 벗어났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2019년 10월 21일 날 채널 하단부를 벗어날 거로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이거 어디까지나 평균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를 이때 무조건 벗어난다 이게 아니라
그 전에 미리 이제 벗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제가 평균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본 거예요. 대략 이맘때쯤이면 가격이 이 정도에 있을 수는 있겠다라고요. 그러면 2019년 10월 21일 날 비트코인 가격은 이때 보시면 얼마냐면 48,000, 그러니까 49,000달러 정도 되네요. 49,000달러. 그러니까 2019년 10월 21일 정도. 2019년 10월 21일 정도에 비트코인 가격은 49,000달러가 되고 49,000 평균적으로 채널 하단부를 그때 벗어날 확률이 높다.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때 이렇게 벗어난다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오늘 이거를 왜 여러분들한테 이제 계산을 해서 보여드리냐면, 사실 뭐 큰 의미가 있진 않지만, 지금 이제 11월 23일이고, 이제 10월 20일이라고 하면 1년이 이제 안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11개월 정도 남은 기간인데, 평균적으로 그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이 비트코인은 이 채널 아래쪽에 있던 영역을 벗어났다. 그러면 그때는 49,000달러니까 사실 비트코인이 그 정도 올라가면 거의 모든 알트코인들은 지금 이 가격 아마 전고점을 다 저는 넘어갈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또 이렇게 빠지면서 여러분들도 좀 다운돼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런 식으로 앞으로 우리가 진짜 그럼 참으면 얼마만큼 더 참아야 되냐. 제가 봤을 땐 진짜 길게 더 참아야 1년이다. 1년만 내가 참을 수 있으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1년도 안 걸릴 것 같긴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1년이라고 보진 않지만, 진짜 좀 평균적으로, 그럼 봤을 때, 1년 정도 안에는 우리가 이제 좋은 시장으로 가 있지 않을까. 그 전에 가 있겠죠. 그 전에 가 있을 거고, 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힘내시라고 제가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 이제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고래 지갑들 제가 자주 보여드리잖아요. 보시면 비트인포 차트.com에서 제공하는 자료인데, 보시면요, 지금 이 거래소 지갑들 빼고요, 나머지 이제 7위부터는 이런 지갑들은 누군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 지갑들에 있는 비트코인들은 보시다시피 2013년도부터 해서 한 번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홀딩 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지금 빨간색이 이 지갑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의 그 달러 가치입니다. 달러 가치. 1달러가 1,000원이라고 하더라도 1조가 넘어갔던 거예요. 작년 상승장에. 1조가 넘어가고 거의 1조 뭐 3,500억 정도까지 이제 갔던 겁니다. 1조 3,500억이 됐었는데, 이 지갑 같은 경우는 현재는 지금 얼마예요? 현재는 2,980억인 거죠. 2,980억. 1달러가 1,000원이라고 그냥 했을 때 3,000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지갑의 주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나는 뭐 이렇게 내 재산이 거의 이제 1조가 줄었어요. 1조가 줄었어도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저는 이제 그건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왜 안 팔았을까요? 이때 안 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때 안 판 이유는, 이 시장이 앞으로 여기서 만약에 이 시장이 그 고래 지갑이 이 시장 여기서 이제 이렇게 흔히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 비관론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게 뭐 진짜 영으로 수렴한다, 예? 영원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 안 팔았겠냐고요. 이 사람들 팔았을 거예요. 저는 뭐 다는 못 판다고 하더라도, 왜냐면 물량이 워낙 많으니까 69,000개를 다는 못 팔아도 일정 부분 자기들이 던졌을 건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고, 이 지갑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거래소 지갑을 뺀 상위 지갑들 대부분은 팔질 않았습니다. 예, 물론
최근에 이제 보면 이제 확인해 보니까 지갑 두 개가 일정 부분 팔았었어요. 근데 팔았어도 뭐 엄청 많은 물량은 파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물량의 한 10%를 팔았었는데, 근데 그 안 판 물량이 훨씬 많다는 거죠. 보시면 69,000, 66,000, 66,000 이런 비트코인들을 그냥 계속 다 홀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을 죽일 시장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자꾸 빼냐? 왜 이렇게 자꾸 빼냐? 목적은 그거죠. 싸게 살려고 하는 거죠.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이라도 싸게 이 시장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 계속 이 시장을 지금 눌러놓는 거다.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한테 다 기회를 제공해 주진 않는다. 설국 열차가 출발하기 전에 모든 사람한테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 물어보는 거죠. 너 비트코인 0으로 갈 것 같아? 아니면 너는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 이렇게 갈 것 같으면 내려.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 사람들만 타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확신을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차트로 이제 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비트코인 차트는 지금 일단은 4,500달러가 일단은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깨져 있는 상태인데, 그나마 이제 보시면 거래량은 크게 실리진 않았어요. 크게 실리진 않은 상황에서 일단은 뭐 좋지 않은 흐름이에요. 흐름 자체는 좋진 않지만 일단 여기에서 이거를 바로 뭐 3,000달러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쉽지 않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여기서 숏 포지션을 취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숏 포지션을 취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롱 포지션을 취하는 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현금이 생기는 때마다, 그리고 제가 어떤 뭐 원화를 채굴할 때마다 계속 어떻게 보면 매수를 하는 그런 타이밍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빠지면 빠질수록 매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얘기한 대로 그 헥사 그 담당자가 얘기한 것처럼 3,000달러가 가도 계속 매수 포지션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시장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매수 포지션을 취해야 된다. 예. 비트코인은 잠시만요. 전화가 와서. 비트코인은 제가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예. 아까 이제 설명드린 부분으로 비트코인 차트 설명은 대체를 하겠습니다. 리플을 볼게요. BTC 시장에서 리플인데요. 리플은 흐름이 뭐 나쁘지 않아요. 지금도 이제 보시면 잠깐 한번 테스트를 했습니다. 테스트를 했는데 일단은 4시간 봉에서 잠깐 이 박스 상단부 사토시 가격으로 이제 9,300짜리를 테스트를 했는데 일단 아래 꼬리를 달고 반등을 해줬어요. 해줬고 일봉을 보면요. 일봉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흐름이 견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뭐 리플은 일단 이 상단 박스를 깨고 내려가는 거 아니면은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고 일단은 지금 15일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15일 이평선을 봉 마감 자체를 15일 이평선을 깨고 마감한다 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리플도 다시 이제 그 상승 흐름에서 또 쉬어줘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처럼 말이죠. 이때처럼 10월 초처럼 15일 이평선을 완전 봉 마감이 이탈한 상태에서 끝나게 되면 다시 이 상승 흐름이 꺾이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리플은 계속 이제 홀딩을 해주면 된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음 이제 스텔라를 설명을 드릴게요. 강한 종목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스텔라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삼각 수렴을 했었죠. 올해 초부터 이렇게 삼각 수렴을 했었습니다. 삼각 수렴을 했고 그 삼각 수렴을 상단부를 돌파해서 눌러주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또 돌파하고 다시 한번 눌러준 다음에 상승을 했죠. 상승을 했고 지금 이제 오늘 좀 봉 마감을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현재는 일단 이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5일 이평선을
이탈해 놓은 상태인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완전 이탈된 상태로 끝난다고 하면 리플보다는 이제 흐름이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가고, 좀 더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시간을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다시 이제 이 지금 보시면 사토시 가격으로 4390에서 을 저항을 맞고 다시 이 저항 안에서 시간을 또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항을 보인다고 하면 박스 상단부라고 했을 때 그 박스의 하단부는 저는 이제 여기까지 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눌러줬던 자리, 그리고 더 빠져준다라고 하면 지금 이 삼각 수렴, 올해 초부터 했던 이 삼각 수렴의 중심인 3290사토시 뭐 이 정도까지는 스텔라 루멘이 빠질 것 같진 않은데, 일단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사를 하나 이제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인베스팅닷컴 기사고요. 반에크 자회사 현물가 기반 비트코인 인덱스 출시. 그래서 자산 운용사 반에크의 자회사인 MV 인덱스 솔루션의 세계 3대 장외거래 데스크 가격을 사용하는 비트코인 인덱스를 출시했다. 이 기사는 21일자 기사입니다. 그러면 보시면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신규 인덱스 MVBTCO, 이건 뭐냐면 비트코인 미국 장외거래 현물 인덱스래요. 그래서 이거는 주요 장외시장 유동성 공급 제공업체 서클트레이드와 컨벌랜드 그리고 제네시스 트레이딩의 가격을 제공받아서 이 인덱스 지표를 이제 출시를 했답니다. 인덱스를. 그리고 이제 바네크와 MVIS 디지털 자산 전략 부문의 거벅스 수석은 인덱스가 상장지수 펀드와 같은 기관 대상 상품의 길을 열어주고 기관 투자자가 투명한 장외 거래 시장 가격으로 대규모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툴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초 바네크와 금융 서비스 기업 솔리드엑스는 실물 지원 비트코인 ETF의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ETF 시장 규모가 이제 20년 내에 10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뭐 전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지금 이 시장 자체, 이 가격이 빠지면 사람들이 일단 이 시장 자체에 부정을 하는 경향이 많아집니다. 야, 이거 이제 끝났다. 이제 비트코인 영원으로 간다. 야, 다 이제 포기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지 않냐면, 이런 회사들이 자신들이 직원들 급여를 줘가면서 뭔가 상품을 출시하고 그걸 준비를 해 나가고 장외 거래소에 대한 어떤 기준점, 인덱스 지표를 만들고 그런 가격을 제공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 뭐겠어요? 왜 이런 행동들을 얘네가 하냐는 거죠. 이 시장이 영원으로 갈 것 같으면 뭐하러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신들 고객들한테 욕먹을 거밖에 안 되는 건데 이런 일들을 뭐하러 하겠냐는 거죠. 저는 이 시장을 앞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이 시장의 볼륨 자체가 훨씬 더 커질 거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 투자자들이 이런 상품들을 준비하고 인덱스 이런 지표를 만들고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2018년도 11월 23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방송한 것 중에 여러분들 뭐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질문, 그리고 또 의견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좀 잘못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든가 이런 의견들 있으시면 댓글로 이제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읽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하고 이제 같이 또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